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과 나. 우리 전세 만기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알지. 전에 언뜻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었거든. 이사 갈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굳이 집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니까?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엄마네 들어가서 살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이사 갈 집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네 들어가서 살면 보증금도 굳는다고. 자기, 벌써 다 잊었어? 우리 결혼할 때 합감은 절대 안 하기로 했었잖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지. 괜찮아. 전세 많고 전세 안 구해지면 월세라도 가면 돼. 엄마가 같이 살고 싶다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잊었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약 1년 반 전에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어머님 때문에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무엇보다 어머님이 홀어머니시다 보니 예단도 원하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일일이 쫓아다니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셨고, 이불도 사용하기 좋은 이불이 아닌 사극이나 나올 법한 한실 이불에 최상급 유기그릇 세트, 예단비도 3천 달라는 거 겨우겨우 이야기 드려 2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볼 땐 어머니께서 당신이 지낼 방까지 있는 집을 알아보겠다며 따라다니시기에 남편에게 합가를 하면 파혼을 하겠다고 해 합가는 없던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자 남편이 다시 합가 이야기를 하니 제가 기가 막히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 아가, 잘 지내냐? 네? 아, 잘 지내요. 넌 나한테 안부도 안 묻니?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 나 우울증인가 봐. 네? 우울증이요? 음, 아이, 혼자 있어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고 그렇네. 어머님, 바깥 활동도 좀 하세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동네에서 가는 여행도 함께 하시고요. 내 우울증은 그렇게 낫는 게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아, 네. 그래서 말인데, 너희 곧 이사 나와야 한다며? 이 김에 집으로 들어와라. 이 집에서 나 혼자 살기 적적해. 어머니, 그건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끝나긴 뭐가 끝나. 여러 말 안 하마. 이사 들어와라. 어머니, 끊어!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며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전 들어갈 마음이 없긴 했지만요. 어머님은 그날부터 대놓고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께서 마음이 힘들다며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고, 마음 약한 남편은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며 제게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 큰 성인이 내 부모와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그것도 홀 시어머니와 산다는 건 더더욱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별나디 유별난 저희 시어머니와는 더욱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 정 안 되겠으면 어머님 댁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집 살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아들인 것 같다고요. 남편과 나.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대체 뭐가? 지금 따로 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지금 어머님과 살자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양쪽으로 오가라고. 이건 아니지.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머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 같고 나 또한 마음을 바꿀 의향이 없는 걸.
당신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실 거라고. 내가 너무한다고? 어머니 이제 환갑이셔. 건강, 누구보다 건강하신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머님 최소 80, 지금 같으면 100세까지도 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저렇게 두자고? 아니, 양쪽 집 오 가라고. 나는 내일부터 집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와, 너 진짜 독하다. 너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었어도 이랬을 거야? 우리 엄마라면 애초에 같이 살자고도 안 하지. 사위와 한 집에 있는 거 불편하고 엄마가 사위의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그런데 어머님은 왜 나랑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왜긴 왜야. 자식이 좋으니 그런 거지. 아니지. 나랑 같이 살면 날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당신의 수적이 되어줄 사람이 들어오니 그저 좋으신 거지.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쓰레기 취급하냐? 아닌지 여쭤봐. 아, 됐어. 내일부터 집을 알아보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엄마한테 들어가서 산다고 할 거야. 엄마 집이 방에 2개나 남는데 같이 못 살 게 뭐야? 아, 이렇게 나오겠다? 아주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비아냥 되지 마. 자식의 부모 챙기는 게 잘못이냐? 그래, 그 마음 절대 변치 않길 바래. 끝까지 어머님 그렇게 극진히 모셔. 얼마 뒤. 이게 뭐야? 집으로 웬 소장을 보냈어? 뭐긴 뭐야. 안 읽어봤어? 당신이랑 더는 안 살아. 이혼해. 너 진짜 미쳤어? 아니, 나 지극히 정상이야. 됐고, 어머님은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랑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오붓이 살아. 당신이 답답한 마음에 처가에 가 있는 것까진 내가 이해했는데 이건 아니지.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대화해. 아니, 난 당신 볼 생각 없어. 그냥 여기까지 하자. 날 이용해 효도하고 싶었니? 네 부모한테 효도는 네가 해. 만나서 이야기해. 이건 아니지. 됐다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야. 더 이상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고용했거든. 앞으로 할 이야기는 변호사랑 해. 처음 이사와 학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혼이 성립되어 이혼 소송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지 않다 보니 재산이며 뭐며 정리하는 것이 그리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냥 고작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 하는 헛헛한 마음이 들 뿐이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학가를 외치던 두 모자가 여태 따로 살고 있다는 거 있죠? 집이야 진작에 전세 만기가 되어서 각자 보증금은 처음에 넣은 만큼 나눠 가졌는데 전 남편이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태 따로 살고 있다네요. 아들이 보고 싶어 우울증이 걸렸다던 어머님도 그렇게 제욕을 하며 동네 마실을 다닌다고 하고 혼자인 어머님이 안타깝다며 절 설득하던 남편도 혼자 산다고 하니 제가 고작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인생의 일부분이 꼬였다는 것이 씁쓸하고 화가 나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배신의 후리자였습니다.